자, 이어서 모닝 타임즈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시장에서의 뭐 은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얼만큼 또 호재가 될 수 있는지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은행 이슈는 확실히 좀 이제 정리가 그렇죠. 되어 가는 건지. 네. 3대 지수 올랐네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은행권 우려는 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좀 진정되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세를 취하면서 어제 기술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 상승, S&P 500이 1.4% 상승, 나스닥이 1.8%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 업종들을 좀 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역시 시장을 좀 주도했는데요. 네. 인텔이 7.6% 상승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가 6.3% 상승했고요. 웨스턴 디지털이 5.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 한번 그룹핑을 해보면은 차지포인트 홀딩스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이죠. 6% 상승. 역시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블링크 차징 8.6%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리비안이 9.8%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 상당히 안 좋았는데 크게 반등했고요. 네. 스웨덴 전기차 업체인 폴스타도 7.8%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 기업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이요. 플러그파워도 6% 상승했고요. 태양광 업체들도 강세 나타냈는데 썬파워가 7% 상승, 인페이지 에너지가 5.4% 상승했고 솔라이치 테크놀로지가 5% 상승, 썬런이 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UAM 관련주인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든가 릴리움이 6%대 강세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주들도 강세 나타냈는데 빅베어 AI, 그다음에 C3 AI가 모두 강세 나타냈는데 7.5% 상승, 6.5%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2%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자 실적은 안 좋게 나타났지만은 결국에는 어제 CEO가 재고가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낙관한다는 그런 전망이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 측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65달러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JP 모건 측에서는 메모리 시장 최악의 시기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는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NBC 측에서는 지금 대형 기술주로 상승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빅테크 7종목을 얘기합니다.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메타, 요 정도 등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화랑 국면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다르다.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이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룸버그 측에서는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 후보는 찰스 슈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와 마찬가지로 찰스 슈왑도 21년도에 저금리 당시에 장기 채권에 대거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고 그러면서 장부상 큰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지금 슬로우 모션 은행 위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밸리 뱅크 즉 그런 은행 위기 확산 우려는 조금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좀 보이지만은 이게 앞으로 천천히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지역 은행들은 수년간에 인수합병 되거나 대출도 장기간으로 계속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반도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연관성이 높은 마이크론 쪽의 전망 자체가 좀 좋게 나왔는데요. 통상 이제 제조업황에 대한 그 회복 전망을 2분기 바닥, 이제 3분기부터 올라간다. 요건데 이제 이러한 쪽에 좀 힘이 좀 더 실린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 동시효과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번 연도서부터 계속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세계 분기 연속 기술적으로 침체는 없다. 그러면서 2분기에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나 지금 2분기의 반등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고 또 하반기로 좀 늦춰졌잖아요. 계속 그렇죠. 전망만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망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는 미리 상승하고 전망이 좋게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주식 한번 사볼까 진짜 바닥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이제 기계 이제 회복이 나타나면은 적어도 두 개 분기 연속은 회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전망으로 그치면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말겠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회복이 같이 나타나면 주가는 그 다음서부터 또 다시 점프할 것이고 레벨업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전망치가 나오면은 일단 주식을 조금 사는 거는 맞아요. 주식 사는 거는 맞고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65달러가 지금 일단은 계속적인 저항이에요. 오늘도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장중 고점이 64.42달러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일단 돌파 지금 시도는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돌파는 가능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돌파가 세 번째 시도가 안 되면은 3~4번이란 말이 있듯이 조금 향후에는 그러면 좀 아래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망이 좋아서 올라갔는데 이 전망이 좋다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려면 우선은 좀 몇 분기 정도는 계속 좋게 나와줘야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더 신중한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CNBC 얘기 볼 텐데요. 통상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기술주가 좀 이렇게 싸지 않다 이런 얘기 좀 자주 해주셔가지고 쏠림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나머지 종목으로 전체 다 이제 매기가 퍼져가지고 같이 오르면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빅테크 위주 7개 종목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종목 위주로만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 이유는 있죠. 뭐 은행 사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기업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시가총액 1, 2, 3위 종목들 위주로만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매기가 뭐 조금 번져 나가면은 괜찮은데 지금 근데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조금씩 번져 나가고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은 뭐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아직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역사상 최고가 고점을 보시면은 차트 한번 봐볼까요? 182달러, 즉 180달러인데 지금 160달러예요. 그러면 20달러 하락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0% 조금 넘게 한 12% 정도밖에 최고점 대비 안 하락했다. 그러니까 알겠네요. 물론 기업의 주가는 뭐 실적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은 너무 어떻게 보면 다른 주식들 대비 너무 좀 덜 하락했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애플도 어느 정도는 뭐 여기서 뭐 182달러 정고점 테스트는 조금 좀 유보적이지 않느냐. 지금 당장보다는 좀 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개선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큰 기술주 중심으로의 그런 수급 쏠림 현상이 약간의 지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블룸버그 쪽에서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이게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후보가 찰스 슈왑이다 이랬는데 그럼 은행 위기가 좀 일단락 되는 것 같더니 뭐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찰스 슈왑은 그동안에는 계속 얘기는 나왔었죠. 실리콘밸리뱅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찰스 슈왑도 문제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는 돌았는데 블룸버그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제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20년, 21년도에 저금리 때 장기 채권을 대거로 이제 사들였는데 그걸 어떻게 본다면은 너무 많이 사들이고 이제 뭐 단기 실리콘밸리뱅크가 장기 채권에 산 거를 단기 투자로 즉 미스매치를 하면서 이렇게 사태가 나타났는데 찰스 슈왑도 지금 장기 채권에 너무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지금 장부상으로 일단 장부상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보고 있고 지금 지난해 미실현 손익이 38조 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채권 쪽에 대한 이 미국 은행들의 전략이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이제 슬로우 모션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당분간은 은행에 대한 위기가 뭐 크게 다이나믹하게 뭐 터진다기보다는 잔잔하게 계속 간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봉합을 하고 있고 일단은 봉합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역은행들이 너무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쪽 그럼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은 지역은행들도 결국에는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겠죠. 이 대출이 지금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다. 결국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은 금융기관들이 대폭적으로 인수합병되면서 네.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똑같다. 그렇게 결론은 똑같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연준 부의장도 이 연준의 이제 은행 감독이라든지 규제 같은 걸 더 세게 면밀히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방금 전문가님 말씀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위 얘기를 쭉 보면은 이제 기술주가 좀 세고 이렇게 돼서 이제 증시 좀 살아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맞겠네요. 일단은 뭐 채권 금리가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은 금리가 안정되니까 기술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미국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인데 네네. 뭐 21선 아래에서 계속 있고 상승한 게 뭐 기술적 반등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이다.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로 크게 또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네네. 지금 보면은 또 그렇게 보고 있고. 박스권 같은 맞아요. 예. 네. S&P 500 차트도 여기서 추가로 또 급등한다고 또 보기도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로도 많이 못 갈 거고 아래도 많이 못 갈 것이다. 뭐 나스닥은 조금 그런데 분위기는 조금 틀려보는 보이기는 해요. 네. 뭐 아무래도 기술주가 좀 강세이기 때문에 정고점 테스트도 한번 조만간에 가능하지 않냐.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네. 조금적으로 상대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더 좋다 보니까 그쵸. 저도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국내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랑 유럽 증시 다 이렇게 좋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도 분위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어제 뭐 소폭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소폭 상승은 했습니다. 막판에 분위기가 좋게 좀 끌어올렸고 그렇더라고요. 어제 외인들의 수급을 좀 끝까지 좀 지켜보니까 좀 특이했어요. 거의 뭐 한 200억 정도 거의 3시 한 15분, 네, 뭐 거의 20분까지 거의 네. 그랬다가 갑자기 확 순매도로 확 돌아섰죠. 장 막판에 거의 보면은 한 1,000억 이상을 매수한 게 아닌가. 또는 뭐 결국엔 프로그램으로 동시효과에 확 매수한 게 아닌가. 좀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미국 증시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단 뭐 국내 증시는 뭐 괜찮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때문에 조금 네. 하락을 하면서 그랬지만 결국에는 좀 버텼다. 뭐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번에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중심의 단기 랠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그게 맞아 들어가고 그러네요. 있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못 오른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매기가 확산되니까 만약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뭐 계속 뭐 로봇이나 뭐 이런 쪽만 가면은 다른 종목 그 전에는 뭐 52주 신저가 속출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네. 조금 바닥잡이들이 좀 나오고 있다. 긍정적이다. 좀 일단 단기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박스권 돌파를 하려면 조금 더 어떤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저는 중요하니까 좀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스권 장세에서 종목에 대한 선택,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내용들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닝타임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